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장점으로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단점으로 그 프로그램을 갈아타게 됐는지, 거창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썼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일단 어도비사의 프리미어였는데, 프리미어는 처음 쓸 때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정이 안 가서 찾았던 프로그램이 소니의 베가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했던 작업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 띄워볼게요. 참고로 지금은 이제 베가스는 안 씁니다. 뭐 이런 게 떴죠. 뭐 이런 건 무시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좀 늘려볼게요. 이게 실질적인 일단 이 컴퓨터는 노트북이고요. 사양은 CPU는 i3에 램은 8기가 그 정도입니다. 베가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정말 편한 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굉장히 편리했어요. 자 보세요. 클립이 있으면은 자 재생을 해보면 자 벌써 이제 단점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장점 먼저 말해볼게요. 자, fade in, fade out. 자,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쭉 당기면은 fade in 들어갑니다. 검은 화면에서 fade in. 자, 반대인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면은 서서히 검게 되는 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클립이 이렇게 겹쳤을 때 자동으로 fade in, fade out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크로스가 되죠. 이제 앞에 있는 클립은 서서히 빠져주고 이제 스파이더맨이 서서히 올라오죠. 요 화면 전환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좋은 장점이었고 그 다음 컷 단축키가 애초에 그냥 S 버튼이거든요. S 컷 삭제 뭐 이렇게 컷이 S여서 되게 편했어요. 이게 너무 간편하고 해서 베가스 프로그램을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지금 보이죠? 지금 화면 깨진 거 보이세요? 이런 현상이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베가스를 사용하면서. 근데 이거를 또 계속 재생하다 보면은 또 괜찮아져. 아웃풋으로 렌더링 할 때 이런 장면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막 이렇게 재생했다가 다시 렌더링 하고 자 그리고 치명적인 또 단점이 뭐냐면은 실시간 편집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좀 세밀세밀하게 이제 작업을 한 부분을 보면은 이게 한 클립이 이런 식으로 좀 긴 부분 있잖아요. 자 지금 또 깨지죠. 자 아무튼 또 재생을 했을 때 이런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컷 세밀하게 들어간 거 있죠. 여기 자 여기 있죠. 끊기죠. 이렇게 점점점 여기 프레임 부분을 보면은 점점점점 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편집이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끊기죠. 계속 끊겨요. 자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게 있긴 한데 베가스에서 자체적인 기능이 있어요. 툴 탭에 보면은 여기 빌드 다이나믹 램 프리뷰 자, 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이 구간 안에 있는 거를 램에 올리는지 어떻게 올리는지 쭉 한번 읽어서 이 구간을 잡았는데 다이나믹 램이 자 여기까지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램을 더 늘려줘야 돼요. 이게 아마 옵션에서 프리퍼런스 여기서 비디오 여기서 램을 지금 맥스가 이 노트북이 8기가잖아요. 8기가에서 최대치는 7기가 자 1기가만 할당을 해봅시다. 지금 200으로 돼 있는데 1000으로 줘서 1기가를 만들었어요. 자 적용하고 자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툴에서 다이나믹 램 자 단축키는 Shift B네요. 자 클릭을 해주면 한번 쭉 이제 램에 올리는지 어디에 올리는지 쭉 한번 이제 훑습니다. 자 됐어요. 이게 이제 1기가 정도인가 봐요. 여기서 이제 딱 재생을 하면은 여기 올린 부분까지는
이렇게 메모리에 올린 부분까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재생이 됩니다. 끊김없이 재생이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해주고 클릭 드래그해서 해주고 이게 나중에 되니까 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시간 편집이라는 말도 웃겨요. 이게 아니 동영상 편집을 하면 당연히 실시간으로 돼야지 무슨 아니 이거를 수십 번 돌려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 때문에 프리뷰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상용으로 그때 당시 최고의 스펙으로 한번 맞춰보자 라고 해서 데스크탑을 제가 직접 조립을 해서 그때 당시 CPU가 이제 제일 좋았던 게 i7의 6700이었는데 일단 영상 프로그램에서 그 퍼포먼스는 무조건 CPU예요. 무조건 CPU.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다 프로세스가 있어서 걔가 좀 도와주긴 하는데 일단 메인은 무조건 CPU입니다. 비싼 그래픽 카드 살 필요 없어요. 무조건 CPU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3D Max나 마야 되게 좀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컴퓨터 게임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비싼 그래픽 카드를 투자를 하느니 그 돈으로 CPU 더 좋은 걸로 하세요. 그게 영상 프로그램 하는데 좋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그래픽카드 없이 할까 하다가 어차피 프리뷰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CPU에서 연산 겁나게 때리는 건데 하면 좀 많이 쓰려고 그래픽카드를 산 건데 자 어찌됐건 영상 편집은 무조건 CPU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으로 간 이유가 노트북에서 CPU i7 그 최고 사양이 데스크탑에서의 i5랑 거의 퍼포먼스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최고의 사양을 뽑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데스크탑에서 그때 당시 가장 높은 CPU 사양으로 해서 맞췄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단점들이 컴퓨터 사양 때문은 아닐까 해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무시해주면 되고 이거는 자 이거는 데스크탑이에요. 데스크탑 그때 당시 가장 좋았던 i7 6700이고 자 볼게요. 자 아까 노트북에서 했던 거랑 얼마나 퍼포먼스가 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데스크탑 i7 자 보세요. 뭔가 좀 빠릿빠릿해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게 조밀조밀한 장면 있잖아요. 조밀조밀한 장면 여기서 이제 점점점이 보이죠. 끊겨요. 프리뷰 화면이 끊깁니다. 실시간 재생이 안 돼요. 끊기죠. 끊겨요. 큰일 날 뻔했네. 끊기죠. 끊겨요. 자 물론 이렇게 끊기는 부분도 아까처럼 다이나믹 램 기능을 쓰면 돼요. 요거 자, 이 부분 쭉 램에 올리죠. 자, 그런 다음 재생을 했을 때, 자, 끊김없이 지금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긴 해요. 그리고 램을 더 높이면은 램을 많이 달아서 자, 옵션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이 램을 거의 진짜 8기가까지 올리면은 좀 더 많은 구간을 선택을 해서 끊김없이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전 그래서 여기서 장비는 그때 당시에 최고 사양인데 이거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걸 그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는 또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다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구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게 에디오스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 파워 디렉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해서 한번 돌려봤는데 실시간 편집이 끊기더라고요. 오히려 걔네들보다 베가스가 더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두 개도 제끼고 베가스도 결국에는 제꼈죠. 어쩔 수 없이 프리미어를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프리미어를 써야 되는 건가 해서 프리미어를 갔죠. 그래서 프리미어를 테스트를 한 걸 한번 볼까요? (4K로) 찍어서 쭉 이렇게 테스트로 쭉 해본 겁니다. 지금 보세요. 끊기는 거.
자, 풀 HD는 아주 잘 됩니다. 뭐 럿을 매기건 뭘 하건 풀 HD는 그냥 다 커버해요. i7 성능에서는 4K 편집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 럿을 안 매긴 일반적인 동영상 클립은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럿 엄청 먹인 거 있죠. 뭐 엄청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루메트리 컬러를 이용해서 색 보정을 약간 해줬어요. 약간 해주면은 자, 지금 제가 CPU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성능 여기 CPU 맨 위에 있죠. 자, 재생해 볼게요. 자, 보죠. 99%, 100% 넘어가죠. 자, 이것 때문에 동영상 프로그램은 CPU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그래픽카드 있는데 그래픽카드 영향 거의 없죠. 이건 초반부터 20이었고 지금도 20이에요. 자, CPU만 겁나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약간 끊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할 수 있긴 한데 재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뜨문뜨문 살짝씩 끊기는 게 있어요. 4K에서.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픽카드에 쿠다 프로세스를 적용 안 하니까 CPU만 잡아먹지. 그래서 에딧에서 프리퍼런스가 아니라 CC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프로젝트 세팅 제너럴 들어가 보면 자, 맨 위에 보면은 엔진 소프트웨어 온리라고 있죠. 그 위에 GPU 쿠다 이렇게 있죠. 얘를 선택을 하면은 그 그래픽 카드가 좀 도와주는 거예요. 실시간 렌더링 하는 거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빨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프리미어 CS6 버전은 이렇지 않은데 왜 CC 버전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픽 카드가 GTX 750이거든요. 검은 식으로 나오죠. 재생을 하면 또 나오고 좀 이상해. 아예 안 나오네. 저는 그냥 CPU로 온리, 요 소프트웨어 온리로 하긴 하는데 이걸로 하면은 일단 무조건 CPU만 연산 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또 화면이 또 잘 나와. 그래서 CS6로 가자니 여기 있는 루메트리 컬러 요거를 못 쓰, 요거는 CC에서만 가능하니까 CC를 쓰자니 또 쿠다 프로세스가 이상하고, 그리고 쿠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 어디죠? 엔비디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쿠다 프로세스는 지원은 안 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GTX 750으로 산 이유가 그거예요. 그 모델이 쿠다 프로세서를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주는, 인터넷에 열심히 뒤진 건데 그런 말이 있어서 걔로 산 건데 750i도 아니고 그냥 750. 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회의감을 느꼈어요. 아, 이게 4K도 뭐를 사용을 하다 보면 끊기는 걸 제가 보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양대 산맥, 파이널 컷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퍼포먼스가 어떠냐 뭐 이런 걸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맥북 13인치를 구입을 하고, 저는 ESC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논터치팟 13인치로 해서 맥북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파이널 컷을 설치를 하고 썼죠. 일단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감탄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동영상 편집에서 제일 노가다가 컷 편집인데 컷. 일단 프리미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프리미어 쭉 컷 들어간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잘랐어요. 딜리트를 했단 말이야. 자, 첫 번째 컷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자, 두 번째 동작이죠. 자, 세 번째 클릭 밀어요. 자, 지금 세 번째 동작으로 이제 됐죠. 자, 파이널 컷 볼게요. 파이널 컷. 이거 예전에 이제 그 작업했던 건데 쭉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클립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성능이 i5인데 컷 장면에서 클릭한 다음 삭제해 볼게요. 아까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동작이 들어갔죠. 파이널 컷 볼게요. 여기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끝. 자, 한 동작이 끝났어요. 프리미어는 세 번의 그런 동작이 들어갔는데 파이널 컷은 자석 기능이 있어서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클립을 조금 더 뒤로 이제 옮기고 싶어요. 조금 더 뒤로 좀 벌려야 돼.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거 클립들을 클릭 드래그해서 뒤로 옮기고, 자,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뒤로 연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붙입니다. 뒤로 바로 안 밀려요. 이거 뒤로. 자, 파이널 컷 볼게요. 자,
중간에 있는 클립 뒤를 늘리고 싶어요. 클릭,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그냥 끌면은 뒤에 있는 거는 알아서 밀려요. 위에 이런 자막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것도 뒤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프리미어는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뒤로 밀어야 되고, 지금 컷 편집을 할 때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는 3번의 동작이 들어갔고 파이널 컷은 버튼 하나에 끝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을 하나 제작하는데 컷이 한 진짜 컷 단위가 막 몇십 개, 몇백 개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동작이 수십 번이 되면은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확실히 파이널 컷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엄청 제가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컷에서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얘는 그냥 무조건 실시간 편집이 가능한데 끊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광화문 럿 먹인 거 있잖아요. 얘랑 맥북이랑 서로 비교를 했었는데 얘는 럿을 먹여도 안 끊기더라고. 프리미어에서는 끊겼던 게 파이널 컷에서는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죠. 그 다음 파이널 컷 장점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맥북에서 제트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파이널 컷의 장점이 뭐냐면은, 자 지금 요 위에 있는 동글백이 있죠. 지금 렌더링,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프로레스 코덱이라는 놈이 있는데, 유튜버들 중에서 파이널 컷 프로레스 코덱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파이널 컷에서의 핵심이 프로레스 코덱입니다. 그래서 프로레스 코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 부분만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 근데 화면에서는 어차피 다른 부분은 똑같으니까 걔네들은 앞에 있는 정보를 따라오고 얘만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압축률이라고 하는데, 프로레스 코덱은 그 겹치는 부분은 다 뺐는데 여기에도 다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프레임 한 프레임당 한 프레임에 나머지 정보들까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용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속도는, 자 재생을 했을 때 프레임당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걔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컷을 한 다음에 요거를 막 옮기고 하다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찾아다니는 로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레스 코덱은 그게 없는 거지. 그 프레임만 읽어서 뿌려주면 되는 거니까. 렌더링 하는 속도도 그 프레임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렌더링 때리면은 엄청 빠른 거죠. 근데 프리미어로 했을 때는 그 앞에 프레임 정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얻어오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컷 편집 파일을 렌더링을 하면은, 그래서 파이널 컷이 한 두세 배 렌더링 속도가 빠른 이유도 그거예요. 코덱 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가 아무리 막 데스크탑 i7에 막 그렇게 성능을 높여도 파이널 컷 못 따라가는 거예요. 파이널 컷이 막 프로그램이 가볍다고 하는데 가벼운 프로그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백그라운드에서 CPU 작업 엄청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프로레스 코덱의 프레임이 이제 보여지는 그 속도 때문에 사용자는 가볍다고 느끼는 건데 결코 가벼운 프로그램이 아니죠. 근데 사용자는 가볍게 편집을 할 수가 있죠. 파이널 컷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프로레스 코덱이 핵심입니다. 프로레스 코덱이 등장하자마자 거기서 다 초토화된 거죠. 그 맥북 성능이 일반 데스크탑에 비해서 낮잖아요. 낮는데 그렇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코덱발이에요. 코덱발. 이게 뭐 최적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코덱발입니다. 코덱발. 파이널 컷을 쓰려고 그 비싼 맥북을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컷을 처음 썼을 때도 UI도 너무너무 예쁘고 감탄에 감탄을 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파이널 컷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것저것 해보고 좀 테스트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맥북을 바로 산 다음에 바로 파이널 컷을 쓸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써보시기에는 뭐 좋겠지만 경험을 해보시고 어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좋을지 한번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 중에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